양국 대통령께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영내 평화 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발전해온 한미 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육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될 공동 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 성명 협상 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의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 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의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문화 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태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입니다. 우리의 영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러시아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셉 바이든 미 합중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방한단을 열심히 환대하고 항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기 초기 함께 회동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며 개인적으로 대통령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한국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생기와 활력이 가득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안은 특히나 흥미로운 시점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와 인태 지역 전반에 대해서 가진 기대가 뒤집히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추구하는 경제 전략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몸집을 전방위로 키우기 위한 것이면서 이는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글로벌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회복 탄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한 독립적인 분석에서는 미국 경제가 중국 경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채비를 갖추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1976년 이후 45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맹 관계는 한미 동맹을 포함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밀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서로 그 어느 때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도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핵심적인 신념과 그 길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말해왔듯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관주의 그리고 혁신과 장벽 타파를 위한 노력은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어제 윤 대통령님과 나는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미 양국의 혁신이 함께 작용하면서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십억 불에 이르는 투자를 삼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집행해 준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런 투자로 양국의 협력이 더 긴밀해질 것이고 우리의 공급망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급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우리 양국 경제의 경쟁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님과 함께 굉장히 광범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미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역 및 국제와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한미 간의 공조는 바로 이러한 공동의 발전 전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윤 대통령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퇴치부터 글로벌 보건 안보, 보건 체계 강화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음에 또 이러한 글로벌 보건 사태가 일어났을 때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후 문제 목표를 상향 설정하는 것부터 아니면 그 해결책을 모색을 가속하는 것까지 전기 자동차를 공급하는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는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부터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등의 문제를 같이 다룰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동맹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경제는 전 세계에 굉장히 강력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에 한국 국민들이 보여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은 단순히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그리고 주권과 영토 불가침이라는 국제 핵심 원칙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 대응을 통해서 우리 동맹 및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내일 윤 대통령과 저는 한미 장병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장병들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옆에서 같이 맹렬하게 함께 싸웠고 오늘도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함께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동맹의 견고함과 힘을 상징이고 모든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임전태세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과 굉장히 우리의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안보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억제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해협의 안정을 증진하고 항행의 자유를 남중국 해 및 여타 지역에서 보장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윤 대통령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같이 일해 나가기를 고대하겠습니다.